제가 국민의당을 만든 목적이 이 새누리당과 합치기 위한,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그러니까는 박근혜 때문에 버릴 순장조, 박근혜랑 같이 새누리당을 버리고 거기서 이탈한 자들과 뭉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국민의당이다. 제3당.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지금 총선 이후로 쭉 그 얘기를 했잖아. 제3지대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그러면서 제가 총선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누리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국민의당으로 가는 거다. 국민의당을 지지한다. 여러분 지금 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이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새누리당으로 올라갔어요. 새누리당 지지율이 빠지면서 국민의당으로 올라가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이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나 지네끼리 주고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지금 중도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민주 세력은 이게 결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난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대 지지율 행진을 벌이고 있어. 34%로. 이 추미애가 계속 삽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누구 덕분이야? 지금 이 우상호와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나마 한 2% 떨어지는 건 추미애가 이 헛발질을 2번을 크게 했기 때문이야. 그죠? 그리고 이 국민의당하고 새누리당은 서로 이제 지지율을 주고받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왜 여론조사에 대한 그 신문 논평이 새누리당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나와? 새누리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다시 2당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15%, 국민의당이 14%가 돼가지고 2, 3위가 바뀌었대. 그래서 새누리당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대. 야, 그런 여론조사의 제목은 더민주 정당 지지율 고공행진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 거야. 너네 새누리당이 20몇 프로 가고 30% 가면 고공행진이라고 쓰더니 더민주는 지금 30% 넘은 지 한참 됐는데 왜 그렇게 안 써? 그러니까 너네를 얼맥이라고 부르는 거야. 언론이란 이름의 쓰레기. 정직하자 좀. 하여간 얘네들이요. 지금 인터넷에서 욕한 놈들, 문재인하고 우상호를 욕하는 놈들, 얘네들은 내가 볼 때는 이 국정원 끈앞풀이야. 아니, 지금 문재인이 뭘 잘못했어? 문재인, 그 다음에 누구니? 그 우상호 계속 시비 걸고 있어. 아니, 우상호하고 문재인은 자기를 열심히 잘하고 있어. 근데 왜 그 둘한테 시비 거냐고. 그 새끼들은 내가 볼 때 인터넷 국정원이야. 인터넷 국정원. 국정원 직원이라는 새끼들이 간첩을 안 잡고 맨 댓글만 쓰고 자빠졌어. 딱 댓글 쓰는 꼬라지가 국정원이야. 내가 잡아봐서 알잖아. 자, 이 와중에 오늘 아침에 표창원 인터뷰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표창원 선수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예, 아주 중요한 말을 하더만. 아니, 문재인이랑 더민주가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고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하더니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느냐? 이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그러자 표창원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자수 권고 기간의 문제다. 자수할 시점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까지 자수 안 하면 체포 들어가는 거다. 이미 자수를 권고하는 기간을 넘긴 거다. 스스로 퇴진할 기회를 줬는데 그걸 안 하고 탄핵하라고 막 버티면서 이미 그거 지나간 얘기다. 그거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예. 여러분 광고가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예, 우리 또 이제 김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꼭 필요한 방송이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에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 대우를 이탈하면서 탄핵 소추안 처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장인가를 분류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할 짓? 국회의원 품위지켜. 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오늘 표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무산이 됐죠.
탄핵에 대한 비박계의 변심이 야권의 자중질환을 불러온 겁니다. 비박이 없어서 부결되더라도 이 일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9일까지 설득을 하는 게 맞느냐,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결국에 나온 카드가 다음 주 월요일 5일 표결인데요. 아직 뭐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하루 종일 여론을 뜨겁게 달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죠. 탄핵에 주저하거나 반대, 불참하는 의원 명단을 공개하자 그 의원들이 정치 테러를 우린 당했다라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뭐 설전이 오가고 이랬는데요. 표창원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하루 종일 화제셨어요. 예. 예, 일단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우리가 또 하도록 하고. 네. 탄핵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일단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국민보다 뛰어나거나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전혀 가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 심부름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현재 국가 위기 상황에서 범죄 피의자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했고요. 예. 여전히 그 권력을 자신의 그 피의자로서의 방어에 사용하고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물론 스스로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의사를 전혀 내비치지 않았고, 그러면 국회는 바로 헌법에 정한 탄핵 절차에 돌입을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직무를 유기한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국회의 그래서 직무유기. 네,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지금 이번 회기에, 2차례의 그 본회의가, 남아 있었는데, 이미 오늘 본회의에는 탄핵안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못하게 되고, 그렇죠. 9일 하루만 남았는데, 마지막 날이고 변수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5일 임시회를 소집해서 탄핵안을 의결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그 안이 나왔지만, 예. 새누리당이 5일 임시회 소집에 응하지 않는 상태라서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이 합의 안 해준, 본회의 여는 거 합의 안 해준 본회의는 못 여는 거니까. 네네, 사실은 5일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불투명하고 현실적으로 좀 힘든 상황. 네. 근데 이렇게 된 게 이제 여당의 비박계가 변심하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탄핵에 대해서 야당만큼이나 강력했던 비박계가 이렇게 단 한 번의 담화문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요? 원래 그런 거지. 결국은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이해관계고요. 이해관계라니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이건 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허.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나에게 이로울까로 들어가 버리면 문제는 복잡해져 버리거든요. 나에게 이럴까? 예, 비박계 같은 경우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돼. 도저히 1분 1초라도 그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 국방, 외교, 경제 모두가 무너지고 있어. 예. 국민들이 분노하고 매주 100만 명 이상이 촛불 시위로 나오고 있고요. 예. 이런 인식이라면 변화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3차 담화라는 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던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는 뭐냐면, 예. 결국 그들이 바라보는 자기 지역 구민의 그 민심과 예. 앞으로 정치적인 자신들의 그 이해타산,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 들어갔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네, 대선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나를 위해 더 유리할 건가, 시간을 좀 더 벌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했을 거란 다 말씀이죠.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냥 탄핵에 들어가면 바로 대통령 직무 정지되고 예. 총리 권한대행 들어가면서 예. 헌법재판소의 현재 소장이 있는 임기 내에 내년 1월 초에 아마 탄핵 의결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바로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고, 예. 그러면 야권에 넘어가면 자신들에게 또 심판이 오고,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하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친박이 미워도 같이 뭉쳐서 개헌을 이끌어내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건 현상을 모면하고 보수 재집결하고 뭐 이렇게 되면 탄핵 안 되는 거죠. 이해타산을 따진 비박. 근데 이제 비박이나 친박계는 말합니다. 아니, 시간 두고 하는 이 질서 있는 퇴진은 야당에서도 나왔던 얘기 아니냐? 왜 그때는 하자 여기. 그러더니
갑자기 대통령이 새누리당이 말하고 대통령이 받을 것 같으니까 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느냐? 어떤가요? 그때 했었어야죠. 그때 받았어야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자수 권유 기간을 정해서 자수안을 선출하겠다라고 한다면 범죄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불법 무기 신고든 마약이든 뭐 간첩이든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하죠. 그럼 그때 자수해야죠. 그 시간 지나서 이제는 자수에 따른 어떤 정책적인 그 효과 때문에 우리가 선출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자수 안 했으면 이후에는 엄정 집행을 하는 것이 법원칙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비유는 제가 처음 듣네요. 그러니까 자수할 수 있는 기간을 줬는데 선처해주겠다 그때 하면 지금 그 기간 넘겼는데 이제 와서 얘기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그 법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자수 감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스스로가 자수해야 되는데 범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잡히고 난 다음에 딱 체포되고 저 이제 자수할게요. 이래요. 체포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미 지금 네. 그 넘어가서 탄핵으로 갔는데 탄핵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지금 말을 바꾸고 뭔가 그 얘기는 진정성 없는 꼼수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법적으로도 그건 자수를 안 받습니다. 그 자수는 감경이 알겠습니다. 사유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주면 누구나 다 그런 방법을 쓰겠죠. 그러면 그런 질서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이 필요했던 시기 서로가 그 피해를 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없어지고 국민들의 피해 다 보고 어쩔 수 없는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도 4월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렇죠. 지금도 대통령이 마구잡이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해 못할 사람들 자기 자리에 앉혀놓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말은 먹히지 않는다. 탄핵으로 가야 한다. 자, 그나저나 표창원 의원님 탄핵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셨어요. 반대 16, 눈치 보기 하거나 주저하는 의원 112명, 뭐 이렇게 쭉 명단. 어떻게 공개하게 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인식의 맥락인데요. 3차 담화 발표 전까지는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정격수 확보 걱정 마라, 탄핵하자.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탄핵해라, 탄핵하면 되는데 왜 자꾸 하야라고 하느냐. 모두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3차 담화에서 뭐 국회가 합의해라 이렇게 공이 넘어오니까 갑자기 새누리당 비박계가 흔들리고요. 야권 내에서도 일부 균열이 일어나고 국민 뜻에 반하는 일들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도 언론을 통해서 밖에서 듣긴 하시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바꾸고 있는지 이 부분을 모르시는 상태라서 답답해하셨거든요. 누가 찬성이고 누가 반대고 국민들도 정확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국회 전체적인 직무유기 대열에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제 소명 사명 의무는 국민께 심부름꾼으로서 이 부분을 알리고 함께 탄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하기로 한 것이죠. 근데 누군가가 그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까지 인터넷에 올리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벽까지 항의 전화에 시달렸답니다. 또 그 이제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탄핵 반대 의원인데 보류라고 또 잘못 표기가 되는 바람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탄핵 반대인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의도 품위도 없는 이런 행태는 유사일에 없었다. 정치적 노림수다. 정치 테러다. 이렇게까지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다 존중하고요. 일리가 있고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시되고 국회의 제 기능, 밀실에서의 야합이 아니라 헌법기관 한 분 한 분이 명확하게 나는 이러한 의견이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제 뜻은 이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주십시오. 이게 옳은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말씀이 뭘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법적인 제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뭐 법적 제소에 나서겠다. 윤리위 제소하겠다. 명예훼손 걸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렇죠. 뭐 박근혜 대통령은 법 절차를 전혀 무시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법 절차를 존중하기 때문에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고요. 응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십시오.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지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소심엔 변함이 없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계속해서 명단을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현재 급박하게 당론이 정해지면서 변화가 있긴 하는데요. 예. 만약에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예. 뭐 탄핵이 불가능해진다든지 그럼 더 이상 업데이트는 없겠죠. 하지만 유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를. 변화된 사항들도 필요하다면 변화 사항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장제원 의원하고 그 국회에서 설전 벌이셨잖아요. 뭐, 야, 이리 와봐. 뭐, 네가 아직도 네. 경찰인 줄 아느냐. 이런 거친 말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반성해야죠. 당연히 반성하고 사과했고요. 장제원 의원한테 사과하셨고. 제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예, 지금 영상으로도 다 공개되어 있고요. 뭐 저는 봤습니다만. 예. 장 의원도 사과하시고요. 아니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상당히 장제원 의원이 그 이후로, 많은 좀 그 연락이라든지, 그 댓글에 그 폭풍에 시달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 저한테 사과를 할 정신적 여유까지는 없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한번 만나서 회포 푸셔야겠어요. 당연히 그래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네, 그전에는 상당히 사이가 좋았고요. 그러셨습니다. 상당히 좋아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우리 표창원 의원, 동료 표창원 의원이 탄핵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던데, 탄핵 반대 위원, 그리고 또 탄핵 주저, 눈치 보는 의원, 탄핵 찬성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동료 의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격 모독 살인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조용히 하세요. 자. 동료 의원들 서로의 인격이라든지 이런 걸 존중하면서 그런 걸 잘 못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내부에 상당히 기강되어 있다는 분위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듣고 가세요. 그렇게 예의도 없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퍼놓고 그냥 가는 게 예의입니까? 이게 내부에 대한 예의예요? 예? 그건 예의십니까, 지금? 예의냐고. 예의가 먼저 차리세요. 오케이. 어떤 말을 공개해놓고 봅시다.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제원. 왜 표창원? 이리 와봐. 할 짓? 자, 의원님. 장면 이러면 안 돼. 빨리. 장관님! 자. 아니, 왜 그렇게 오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더고 하시지, 더고. 지나치게 격렬하게, 마치 본인들이 비난받는 것을 적반하장으로 우리한테 기회는 이때다 싶게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건 오히려 문제죠. 더 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장인가를 밝혀야 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의 제기라든지 또는 의견 제시나 토론 등의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제가 그 개인적인 활동이지만 그 동료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 충분히 들어드릴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방식으로 상임위 진행 중에 모독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이런 소란을 야기하는 것은 결코 국회 의사 진행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흥분을 하고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한 부분은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 이렇게 퇴장하시는 모습을 보고요. 정말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국가가 위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과연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무엇을 했는가 깊은 반성을 하셔야 될 때 이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잠깐만요. 이거 제 말씀 끝나고 하십시오. 특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일단 말씀 들어보세요. 들어보십시오. 특히 표창원 의원님의 말씀을 특히 표창원 의원님의 그 SNS 문제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현 상황을 정확히 팩트를 체크한 겁니다. 마침 또 이어서 바로 이승환 영상이 나오네. 예. 여러분, 혹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심장을 부여잡고 들으세요.
표창원 의원이 이승환보다 동생이래! 우와! 놀랬지? 이승환이 표창원보다 형이래! 우와! 깜짝이야! 근데 또 딱 연관 동영상으로 이승환이 나오냐? 예. 안 놀랬어? 아니, 내가 이승환한테 오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 막 쳐다보는 거야. 오빠 맞거든? 이승환이 요괴 인간인 거야. 표창원 의원이랑 나는 정직한 얼굴이고, 이승환이 요괴 얼굴인 거지. 아, 나 진짜 열받아, 씨. 나도 그래도 나름 동안 소리 듣는데, 이승환 때문에 진짜, 씨. 본론으로 돌아가.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자, 나한테 많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표창원 의원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를 저한테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채팅창에다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표창원 의원이 이번에 찬성 의원, 그 다음에 반대 의원을, 요렇게 딱 대비시켜서 공개한 거는, 저는 조금 아마추어적이었다고 봐요. 솔직하게, 나였다라면, 내가 만약에 표창원 의원과 같은 생각이었다라면, 요렇게 했을 것 같아. 300명의 의원의 명단을 딱 써. 그 다음에 색깔별로 표시하는 거지. 찬성한 의원들 색깔. 만 표시해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반대냐 아니냐?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찬성한 의원들만 보여주면 찬성은 당연한 거고, 반대한 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찾아냈겠죠. 그리고 너 반대냐 찬성이냐 계속 물어봤겠죠. 그러다 보면 본인 스스로 저 찬성이에요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었는데, 아직은 우리 표창원 의원님이 때가 덜 타서 이 정치계에 피해가면서 한 방 매기는, 여기 기술적으로 그게 조금 모자라지 않았는가. 나는 그렇게 봐. 이게 초선 의원의 아마추어틱한 풋풋함이, 그렇게 정직하게 찬성 의원, 반대 의원, 눈치 보는 의원, 이렇게 딱 표시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열 받지, 쟤네들이. 그렇게, 지네들이,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누가 똥을 쌌어. 이게 딱 가령 이제 나같이 세 명이 구치소에 같이 있는데, 어떤 언니가 몰래 똥을 싼 거야. 누구야, 똥 싼 거 누구야? 근데, 난 아니야. 그 옆에 있는 사람, 나도 아니야. 그러면 누구야! 누가 똥 쌌다고 얘기했어! 막 이러면서 똥 싼 사람이 막 신경질 내는 상황인 거지. 이럴 때, 맨 처음에 누가 똥 쌌어라고 물어본, 네가 맨 처음에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똥을 누가 쌌는지 물어보는 인격 모독이야! 이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똥은 쥐가 싸놓고, 똥은 쥐들이 싸놓고, 누가 똥 쌌을까요? 라고 이렇게 팩트를 나열했더니,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말이야.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똥을 쌌잖아. 이 똥을 싼 놈한테, 이 똥을 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또 똥 싼 애가, 너 내가 똥 싼 걸 왜 물어봐! 그래서 막 신경질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표창원 의원이 약간 좀 이제 한 재선 의원 정도 되면 똥을 안 싼 의원 이렇게 표시를 했겠죠. 똥을 안 싼 의원들을 표시하면 나머지 중에 똥 싼 놈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일일이 냄새를 맡으면서 이놈이 결국은 똥을 쌌구나 라는 걸 국민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똥 안 싼 의원, 똥 싼 의원, 똥 싸려는 의원 이렇게 너무 정직하게 적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실적시 약올림죄. 내가 볼 때 우리 표창원 의원님은 사실을 적시하여 약올린 죄, 사실을 적시하여 똥 싼 놈을 밝힌 죄, 요런 죄에 해당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달리 이야기하면, 사실을 적시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챙겨준 죄.
이거 내가 그 죄로 갔다 왔잖아. 내가 이 사실적시죄 전과자로서 우리 표창원 의원님하고 나는 이제 동기가 될 것 같아. 사실적시 국민의 권리를 챙겨준 죄. 요게 이렇게 나는 감옥 갔는데 그 시절에는 내가 갔는데 설마 표창원 의원님 감옥 보내겠어요? 예,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한번 법정에서 다퉈봅시다. 예, 법정에서 쟤네들이 내가 궁금한 건 그거야.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뭐라고 고소를 할까?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까? 나는 뭘로 고소할지가 너무 궁금해. 예, 이거 지켜보자고요. 예, 한마디로 지금 똥 싼 놈들이 지금 막 시비를 걸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단단히 손 좀 봐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마침 아까 글 어디 갔지? 저기 성난 민심 삿대질 같이 했다는 장제원 주장에 3만 개 댓글 문매. 그래요. 이게 분명히 삿대질했어. 표창원이 먼저 삿대질했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표창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 지금 나가는 게 인격에 대한 예의입니까? 요렇게 했어요. 삿대질을. 근데 장제원이는 이렇게 했어. 이게 차이죠. 예.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왜 내일 새누리당을 감싸기로 했다. 그 기사 좀 다시 올려주실래요? 내가 그 기사를 따놓은 것 같았는데, 삿대질 같이 했다. 장제원 주장에, 3만 개 댓글 문매, 이거죠. 예. 이게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의 삿대질과 표창원 의원의 삿대질. 근데 참 우리 네티즌들이 가만 본 말이에요. 너무 잔혹해요. 아니 근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이렇게 팩트 폭행은. 아니 니들이 팽력배야? 아니 이렇게 대놓고 딱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팩트 폭행질을 하면 쟤네들이 진짜 어디에다 발을 붙이겠어. 아니 이런 버르장머리는 어디서 배운 거야? 딱 이렇게 나란히 말이야. 니들이 팽력배야? 팽력배구나. 그래요. 예. 탄핵 반대 의원 명단 공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과 설전을 벌여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표 의원도 삿대질했다고 주장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정확하게요. 사실 저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표창원 의원이 조금 아마추어적이었다. 뭘 그럼 정확하게 그거를 찬성한 의원, 반대한 의원 이렇게 보이는 거는 한마디로 쟤네들에게 지랄 발광의 명분을 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까지. 근데 어제 그리고 조용히 있었으면 내가 표창원 의원 편 안 들었을 거야. 이번에 이렇게 다음에는 좀 이번에 한번 혼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세련되게 진실을 알렸으면 좋겠다. 가만히 있었을 텐데 아니 이것들이 해도 너무하는 거야. 똥 싼 것들이 똥 쌌다고 일렀다고 지랄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야! 남의 집 대문 앞에다 몰래 똥을 싼 놈이 똥 쌌다고 지금 CCTV를 걸린 건데 걸린 지들이 지랄이야. 그래서 내가 어저께까지는 우리 창원이 오빠한테 오빠 좀 혼 좀 나봐. 그랬는데 오늘은 내가 적극적으로 표창원 편에 섰어. 이것들이 진짜 국민이 만만해 보여? 니들이 어디다 대고 성질을 내? 니들이 지금 어디다 성질을 부려? 이것들이 진짜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 아니 우리가 지금 못해서 너네 살려두는 줄 알아? 마음 같아선 너네들 진짜 패를 쳤어. 이것들이 진짜 그래도 우리가 명예혁명하겠다라고 명예혁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참고 참는 중이야. 어디서 꼬장질이야 이것들이. 아니
뭐 회를 친다는 게 뭐 직접 살을 뜬다, 맛이 없기 때문에 회 떠서 먹지도 않을 거고, 살을 회 뜬다는 게 아니라 이제 걔네들의 명패를 회 뜬다 뭐 이런 얘기지. 어디서. 예. 탄핵 반대 의원 명단 공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설전을 벌여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표 의원도 삿대질했다고 주장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장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표 의원이 제게 삿대질을 하는 사진이라며 현재 인터넷에서 마치 일방적으로 제가 표 의원에게 막말하고 삿대질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서 이 사진을 올립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사진에서 표 의원은 장 의원을 향해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으로 가리키고 있다. 자신만 삿대질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장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진이 장제원이 올린 사진이야. 어? 아니 그러니까 표정에 이게 장제원이 네티즌이 올린 게 아니라 장제원이 올린 거야? 이일 오전 10시 장 의원 게시글에는 3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은 탄핵 반대가 부끄러운 줄 아나 보다. 국회의원 품위 따지더니 제발 좀 품위 좀 시켜라. 손가락 손바닥 구분 못하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도 할 줄 모르겠네. 그 안경엔 도수가 없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장 의원은 2일 오전 8시께 페이스북을 통해 격앙된 감정을 사귀지 못하고 아내에서의 모습과 SNS상의 공방 등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점 사과드립니다. 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표 의원이 SNS에 올린 명단은 삭제할 것을 진심으로 충고한다며 표 의원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다른 의원님들을 자신의 잣대로 재단하는 형식 말고 표 의원이 가진 탄탄한 논리와 정의감으로 설득해달라. 아니, 야, 탄탄한 논리와, 이게 끝까지 읽고. 표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발언을 통해 안행이 도중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는 장 의원과 감정적 싸움까지 한 상황에 처했다며 개인적으로 장 의원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하면서 명단 공개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리적이고 탄탄하게 설득하라.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한 의원하고 반대한 의원이 있어. 그러면 찬성한 의원의 명단하고 반대한 의원의 명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탄핵을 반대한 의원들을 어떻게 설명하면 탄탄한 논리로 설득을 할 수 있을까? 명단을 놓고, 명단아, 네가 이러면 안 된다. 네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지. 빨리 이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라는 건가? 아니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 이 찬성한 의원 명단이 있고 반대한 의원 명단이 있는데 명단을 놓고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할 수 있을까? 명단아, 네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 국민의 뜻을 네가 국민의 대표인데 여기서 있으면 되겠냐? 오른쪽으로 가라. 명단아.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논리적으로 끼고 탄탄한 논리로 이 명단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탄핵 반대 의원을 어떻게 하면 탄탄한 논리로 설득할 수 있냐는 거지. 탄핵을 찬성하지 않은 의원들? 탄핵을 찬성하지 않은 의원들이라고 하면 논리적인가? 아니 탄핵을 반대한 건 너네잖아. 탄핵을 반대한 건 너네잖아. 근데 뭘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 건데? 야! 진짜. 좀 나만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기요. 예. 지금
나만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야?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한 거지? 예. 어떻게 하는 게 논리적 설득이지 좀 알려줘 봐봐. 명단아, 너가 지금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국민의 마음을 네가 깨달아서 어서 찬성적으로 가거라. 그럼 명단이 알아듣고 가나? 나 진짜 잠깐만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중계방이 4개가 생겨가지고 그냥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깨달았어. 예,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제 딱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새누리당 애들을, 새누리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라,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애들을 탄탄한 논리로 설득해달라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죠? 그 얘기인가 보지? 아니, 근데, 이게 탄탄한 논리라고 할 때는, 뭔가 저쪽에 논리가 있어야, 그 논리를 반박한다든가, 어떤 명분이 분명해야, 그 분명한 명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가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탄핵해! 왜 탄핵 안 하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그래? 그럼 탄핵하자 했더니, 안 할 거야! 4월달에 그만두되잖아!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응? 어떻게 설득이 가능할까, 얘네들이? 아니, 지네가 먼저, 탄핵 있잖아! 탄핵 왜 못해? 왜 탄핵 안 할 거야? 민주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탄핵이 쉬운 게 아니다. 이 국정 혼란도 생각해야 되고,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방법도 있지 않냐.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도 있고. 안 돼! 탄핵이야! 너네 왜 탄핵을 주저하는 거야! 막 이러고. 그래? 정누네가 원하면, 그러면 탄핵을 하자. 탄핵 안 돼! 안 할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냐고. 응. 똥을 싸면 논리적이 돼요? 여러분, 저것들이 똥을 싸고 논리라고 우긴다고 우리가 같이 똥 싸고 논리라고 우기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고 저것들은 개의젓을 빠는 거고 우리가 개젓 빠는 것들이랑 동급이 되면 되겠습니까? 나 진짜 내가 그 말싸움 해가지고 지지는 않는 스타일인데 아니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지? 그죠? 이해가 안 되네. 뭐 좌우지간 그래서 이 표창원 의원더러 그거 탄핵 반대 명단을 공개했다고 지랄 연병을 떠는 것더라.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면 되잖아. 니네가 맨 처음 주장한 대로 탄핵을 찬성하면 되잖아. 이유도 없이 변심해놓고 변심한 걸 막 지금 뭐 어떻게 되돌리라고 지랄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진짜 지가 아니야 이런 얘기 좀 나쁜 얘기고 니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음악이 있어. 장미여관이 불렀어요. 참을 만큼 참았어.
장미여관이 불렀어요. 참을 만큼 참았어. 노래 제목이에요. 자, 촛불 시민들 3일, 내일이죠. 새누리 당사를 포위하기로, 시민들이 6차 촛불 집회가 예정된 3일 새누리 당사를 포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동요로 오는 9일 탄핵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촛불이 이제 여의도를 정조준하기 시작하는 양상이다. 촛불 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일 오후, 오는 3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국정농단 공범 새누리당 규탄 시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퇴진행동에 따르면 시민들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당사 앞에 모여 50분간 자유발언과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공범 새누리당 해체하라. 공범자가 함께하는 국회 논의 필요 없다. 즉각 퇴진하라. 4월 퇴진 6월 대선하는 기만이다. 정권 재창출 음모 중단하고 당을 해체하라. 촛불 모욕 새누리당 당장 해체하라. 박근혜는 감옥으로, 새누리당은 쓰레기통으로 등으로 정했다. 이들은 규탄 집회 후 새누리당 당사로 출발해서 국회의사당역 여의도 공원 교차로 KBS 앞을 지나 서울교 교차로, 전경련 여의도 공원 앞 교차로 여의도역까지 2km를 행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경련 앞에서 전경련 해체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당일 오후 4시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되는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행진 및 집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퇴진행동은 당일 오후 4시부터 청와대 포위 행진을 한 뒤 6시부터 본 행사를 갖고 7시부터 다시 청와대 포위 행진을 할 예정이다. 야당들도 탄핵에 동참하기로 했다가 박 대통령 담화 후 크게 동요하는 새누리당 비박계 등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심상정 대표는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의당 의원과 함께 가진 박근혜 탄핵 72시간 비상국민행동 선포식에서 대통령 퇴진은 시작에 불과하다. 촛불은 광화문 광장에만 머물러서 안 된다. 재벌과 검찰, 언론과 대학 등 사회 곳곳에 우뚝 솟은 기득권의 성체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특히 그러나 촛불이 그 전에 반드시 찾아야 될 곳이 있다. 바로 국회라면서 국민을 섬기지 않는 국회, 민심에 귀닫은 국회, 촛불은 국회의 담부터 넘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가 정치가 바뀔 때 국민은 사회의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변화를 위한 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노란색 탄핵 리본을 국회에 달 것이다. 국회를 먼저 물들이고 탄핵과 기득권 해체 리본으로 대한민국을 물들여 나갈 것이라며 저녁마다 국회 앞에서 촛불을 켜겠다. 수백만 촛불을 보고도 민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5천만의 진짜 민의가 무엇인지 정의당은 똑똑히 보여주겠다며 국회에 노란 리본을 달았다. 정의당은 오는 9일 탄핵안 표결 때까지 매일 저녁 7시 국회 정문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전날 밤부터 국회 로텐도홀에서 즉각 탄핵을 주장하며 농성 중이다. 그래요. 아이씨, 그럼 내일 2시에 여의도로 가야 되나? 근데 여의도에서 여의도역까지. 그리고 거기서 달 타고 광화문. 내일 어디서 시작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그 돈 받고 나간다는 얘기 자꾸 하는데, 누구야? 요원이 뭐라 했어? 아무리 정부 비판하고 세상을 비난해도 니네 하루 인생은 안 바뀐다. 바뀌려면 니네 인생을 고치려고 노력해라. 야들아, 아무리 정부 비판하고 세상을 비난해도 니네 하루 인생은 안 바뀐다. 바뀌려면 니네 인생을 고치려고 노력해라, 야들아. 너 터키냐? 이거 한 번만 못 쓰고 컨트롤 V인데 너 2번 눌렀지? 술을 끊어. 복사는 한 번만 해야지. 그래요? 네. 이 손이 떨리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컨트롤 V를 2번 한 거 아니야. 그지? 그래요? 네, 이 한국말 모르는 터키 애들을 쓰다 보니까, 터키 얘기는 왜 나왔냐면, 옛날에 이제 그 새누리당 의원들을 좋아요를 막 누르는 사람들을 누가 또 분석을 했잖아. 참 모질어. 그랬더니만 이제 90%가 홍준표였나? 95%인가가 터키에서 좋아요를 눌러줬잖아. 네. 그래서 터키 알바라는 말이 나왔어. 예. 터키 알바라는 말이 나왔는데, 잠시만, 누구더러 얼굴을 치우래? 나더러 지금 얼굴을 치우라는 거야? 네 눈가를 치워. 이게 이제 터키 알바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내가 이제 터키 알바를 며칠을 계속 깠잖아. 근데 소포가 왔어. 터키로부터. 이스탄불 그림이, 터키로부터 왔어요. 예, 저 터키 살아요. 이러면서, 아유, 어찌나 민망하든지. 네. 진짜 터키에서도 망치부 방송을 보고 있더라니까? 터키에서 보내준 꽃차, 예, 잘 먹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결론은, 오늘 할 얘기 다 했나? 아니야. 요걸 먼저 하자. 여러분 지금 어저께요? 예. 어저께 그 대북 제재안이 유엔에서 통과됐어요. 예.